전문가와 함께 관련된 소식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만 한국방재학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전문가 입장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가장 염려가 되는 지역이 어디십니까? 환강댐 방류도 있고요. 지금 북쪽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환강댐이 이제 방류를 급작스럽게 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명의 사상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7억 입방이 좀 넘고 군남댐이 환강이 3억 5천 입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거에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공관민이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비도 뭐 시간당 30mm 내지 40mm 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면으로 접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좌상단에 보면 군남댐의 수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40m가 만수인데 지금 현재는 뭐 20여 미터 뭐 그렇게 높은 수위는 아닙니다만 지금 저게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물이 밀려왔을 때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남댐은 비워난 상태죠. 거의 비워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7억 정도를 우리가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에 있는 게 3억 5천쯤 되기 때문에 갑자기 했을 때 시간은 물론 있습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 걸린다. 30분은 이제 환강댐에서 휴전선까지가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고요. 만약 우리가 이제 잘 모니터링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일 그렇군요. 뿐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휴전선 부근에서 우리 필성교 부분에서 군남댐까지가 한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급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계 태시와 모니터링을 잘 하고 있다면 인명 피해와 어민이라든지 행락객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뿐이지 큰 피해는 적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30분 사이에 아까 35 어느 정도의 35 얼마 35 3억 5천 입방미터입니다. 3억 5천 입방미터의 물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바로는 안 되겠지만 시간을 두고 바로 열어버리면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북한이 우리한테 예보만 해줘도 우리는 지금 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한꺼번에 방류를 안 하고 조금씩 좀 방류를 해두는데 지금 북한은 계속 물을 지금 가둬놓고 있어요. 이해 못할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6월까지 물을 쓰고 나면 6월부터는 이제 하순부터는 지금처럼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6월 그 부분부터는 거의 다 물을 빼는 거거든요. 우리 다목적 댐들도 지금 이제 물을 뺀 상태 있고 집중호우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방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이제 천천히 방류를 하고 또 뭐 우리가 미리 예보만 해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군남댐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잠시 연결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 쪽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어촌체험마을 이한희 사무장이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이 사무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연천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계속 꾸준하게 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보니까 시간당 뭐 30mm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꽤 많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빗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예. 자, 무엇보다도 연천의 비도 비입니다만 혹시 군남댐의 방류라든가 이 지역에 관련해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 쪽에 수위가 좀 높아지니까 군남댐에서는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물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는 수위 정도 봤을 때는 평상시 수위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을 많이 빼는 상태군요. 군남댐이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서 군남댐이 보이십니까? 이 댐은 안 보이고 중상류 지역 댐 수면을 보고 있습니다. 수면이요. 그러면 그 수면이 평소보다 많이 낮아졌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보통 때보다 보통 때 한 70%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뭐 새벽에 좀 많이 잠을 설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큰 피해 상황은 없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촌 마을 자체도 지금 피해 상황은 없고요. 예. 주변에도 그렇게 뭐 피해 상황은 아직 뭐 전달된 게 없습니다. 혹시 대피해 있으신 분들은 아직은 없으시죠?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건 설마 하면서도 질문드립니다만 이런데도 주변에 뭐 야행객들 보이지는 않죠? 예, 지금 이곳에는 전혀 안 보입니다. 예. 지난번에 갑작스러운 방류 때문에 사실 큰 피해를 당하셨는데 해마다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도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북한의 이런 그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를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했으면 좋은데 상황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요 북한의 방류가 시작됐거나 했으면 다시 한번 좀 연결해서 상황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희 연천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군남댐 주변에 있는 어민들께서는 지금 가슴 졸이면서 마음 졸이면서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사고가 난 곳 한 곳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정선에서 불어난 하천에 승용차가 추락을 했고 현재 4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노인 4분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강원도 정선 소방서 관계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록 강원도 정선 소방서 현장 지휘대장입니다. 자, 안종록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선소방서 진압담당 안종록입니다. 예. 자, 지금 현장에서 그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현재 1차 수색은 승용 차량 사고 지점에서 승용 차량 확인해봤는데 예. 요조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요. 예. 하류 쪽으로 1차 수색 한 4km 정도는 수색을 한 상태입니다. 아, 하류 4km. 예. 실종자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상태고요. 예. 현재 계획으로는 관내 유관 기간 대책 회의를 통해서 사고 지점부터 유관 기관 합동으로 인명 수색을 검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 그 사고가 난 광덕 계곡이 현재 물살이 셉니까? 어떻습니까? 새벽 한 3시경에는 흙탕물과 함께 급류가 상당히 센 상태였는데 현재는 물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사고 발생 당시로 되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받은 게 새벽 3시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뭐 그 즈음이 됐을 텐데 그때는 물살이 상당히 셌었다고요.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노인 4분이 차에서 빠져나왔다고 했는데 바로 앞이 물입니다. 자, 이럴 때 생존 가능성 아니면은 뭐 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현재 계곡의 상황으로 봐서는 차량이 바로 계곡으로 추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 밖으로 나오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막상 가보시니까 차가 추락한 뒤에 사람들이 빠져나왔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락 지점으로부터 하류로 승용 차량이 한 500m 떠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있는 이곳이 추락한 지점이 아니라 이 강한 물살에 승용차가 떠내려온 거군요. 한 400~500m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떠내려오는 과정에서 차가 전복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차량이 도로에서 추락하면서 급류에 바로 떠내려온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고 있던 60대, 70대 노인 4분은 그럼 어느 시점에서 차에서 빠져나왔을까요? 이거 전문가시니까 혹시 뭐 추정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왜 저렇게 빈 차만 있는 걸까요? 추정하는 것은 급류고 급류에 떠내려오다 보면은
그 바위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이 구르면서 그 차 문이 깨지면서 바로 그 급류에 사람이 같이 쓸려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400~500m를 차가 급류에 밀려오는 순간에 물론 차 안에 계신 분들이 차 안에 계속 남아 있으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어느 순간에 차문이 열렸거나 유리창이라도 깨져 있으면 그쪽으로 빠져 나오려 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저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차량이 발견된 위치에서 그 차량을 확인해 본 결과 차량에 그 키는 꽂혀 있는 상태였고 요구조자는 4명 다 보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 그 마을 주민 4분이라고 하는데 혹시 왜 새벽 3시에 신고가 됐는지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십니까? 자세히는 제가 이제 알지는 못한 사항이지만 그 동네 마을 주민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 그 실종자 4분이 어제 저녁 한 9시 반경에 예.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아리랑 그 수업을 끝내고 상류 쪽 그 집으로 들어오다가 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9시 반에 마을 회관에 모여 있었고요. 거기서 예, 아리랑이라는 수업을 같이 들으시고 이제 집으로 올라오시다가 집으로 되돌아가시다가 차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이 하천으로 추락을 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분들께서 지금까지 만약에 살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대피를 해서 어떻게 이 급류에서 어떤 상황이 됐다면 좀 살아있을 가능성이 큰가요? 나무나 뭐 다른 걸 붙잡고 한쪽에 좀 고립이라도 돼 있다면 살아계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뭐 현재 혹시나 차량에서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에 대피해 있다면 무리하게 계곡을 건너 오시려고 하지 말고 예. 우리 그 구조대가 현장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은 인명 구조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혼자 빠져나오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근데 지금 휴대전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에 다 젖었고. 자, 예, 지금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인명 수색 중에 있습니다. 예, 새벽 3시 이전부터 지금이 지금 10시가 다 돼 갑니다. 9시 반인데 그 물이 급류에 어느 쪽에 있으면 체온도 많이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뭐 열심히 지금 현장 지휘하고 계신데 전화 연결해서 고맙고요.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계속해서 비 피해 상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류에 지금 휩쓸려서 지금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지정학적 이유라고 할까요? 지리적 이유라고 할까요? 갑자기 하천물이 급속히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지반이 많이 약해졌거나 뭐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상습적으로 이렇게 급류 또는 이렇게 지반이 약한 지역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강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도가 이제 뭐 커지고 진폭도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토양 자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밴도 있겠지만 실제로 요즘은 지금도 보시듯이 강우가 뭐 시간당 또는 30분당 30mm, 40mm 이렇게 오기 때문에 유역이 작으면 작을수록 크게 물이 발생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한 500m 정도 이렇게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야영을 할 때 보통 평상시에 물하고 홍수 때 물은 굉장히 다릅니다. 홍수의 그 붉은 물 안에 돌멩이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차량에서 맞을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문을 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물 안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500m를 내려오면서 사실 탈출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홍수나 이렇게 계곡에서 큰 물을 만났을 때 일단 그 물 위를 가든지 해야지 그 물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평소에 물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큰 돌멩이가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물과 함께. 그러면 그 돌멩이에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만만치 않죠. 우리가 물 혼자 가는 것보다 돌멩이하고 같이 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한 대체적으로 3배 내지 5배 정도 빠르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물론 전문가 이런 소방 쪽 전문가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그 급류에 막 이렇게 휩쓸려서 내려오고 있다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차량 같은 이런 경우 지금처럼 그런 경우에는 예. 사실은 깨고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문이 열려 있는지 제가 잘 이렇게 안 보이는데요. 예. 열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럼 문이 안 열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은 이제 조금씩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물은 계속 그러면 차오르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일단 유리창을 깨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도구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지금 이분들은 일단 60, 70대 어르신도 계시고요. 문을 열고 나간다 하더라도 네. 급류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거기에 돌멩이도 섞여 들어오고 자칫해서 그게 부딪히게 되면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참 어려운 탈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한강댐 얘기를 좀 연천 쪽 주민과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요. 그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계속 그 집중호 때 이렇게 물이 갑자기 이제 불어나는 경우 뭐 우리가 4단계 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재해 재난에 있어서 네 가지 이제 단계를 얘기합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런데 예. 실제로는 이제 주의, 경계 쪽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일단 심각 단계가 오면은 정말로 이제 안전한 곳에서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한 곳에 있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경계 단계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서 그 4단계 안에서 경계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건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아까 짚었습니다마는 행락객이라든지 그렇죠. 어민들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만일에 이제 다른 부분은 크게 인명 피해나 뭐 재산 피해가 그 외에는 우리가 경계나 모니터링을 충실히 한다면 그런 문제는 덜 발생할 수가 있다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북한 부분이죠. 북한이 그렇죠.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될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도 한 6명 이렇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이즈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좀 그게 컸으면 좋은데 그 정도 북한이 3억 5천이면 우리도 3억 5천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충분히 가능할 건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제 군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이제 연천군 이 양반들이 이제 굉장히 그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황 전달을 잘해서 어느 정도 어느 시간 여유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군남댐이 그래도 그 100년 빈도의 홍수에는 견딜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강댐을 일부러 붕괴시키지 않는 한은 예. 우리가 그 시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가 연결이 돼 있죠. 한국수자원정보센터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한강 지역 지금 물이 계속 좀 불어나고 있는데 이 지역 상황은 어떤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섭 수자원정보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강호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 조효섭입니다. 예, 바로 질문 드리죠. 지금 한강 상태 걱정할 수준까지 와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괜찮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본류 상황 말씀드리면 잠수교가 6.27로 차량 통제 수위를 좀 오버하고 있고요. 아직 차량 잠수교가 통제됐습니까? 통제된 상황이고요. 잠수교 통제됐고요. 예, 그 다음에 남양주시 태계원 쪽에 그 홍수주의보가 지금 발령된 상황입니다. 태계원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원래 저희들이 홍수주의보가 2.0인데 예. 2.01 정도 수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본류 쪽 상황은 크게 이제 염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상류 쪽은. 그런데 이제 그 지리 쪽에 경기 북부 쪽 지리 쪽은 좀 수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가 좀 많이 오긴 했지만 본류의 잠수교, 태계원 이런 정도가 지금 주의할 그런 단계고요. 예. 신정이나 그 중랑교 쪽이 조금 수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염려할 그 주의보까지 올라간 수위는 아니고요. 저 태계원 쪽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태계원의 홍수 왕숙천 남양주시 진광교 요 태계원인데요. 예. 저희가 홍수주의보 2.0을 좀 초과했습니다. 예, 2.0을 초과했다는 거는 어떤 말씀이죠? 쉽게 말씀하시면. 홍수주의보가 저희들이 설정해놓은 홍수주의보 수위가 2.0m인데 예. 지금 2.01로 주의보 사항을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 남양주시 쪽에. 남양주 쪽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지역에 만약에 범람이 그냥 만약입니다. 하려면 범람이 된다면
어느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요? 좀 알고 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지역이 그 남양주시기 때문에요. 예. 남양주시 쪽 일부, 그다음에 그 저지대 이런 데는 도로 침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미 도로 침수는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 북부 지역 지류 쪽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지금 중랑천, 그다음에 3.4 정도 되거든요, 수위가. 예. 중랑교 쪽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오금교, 예. 신정이죠. 신정 쪽이 있고, 거기도 한 3.6m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예. 근데 그렇게 염려할 만큼은 아니고요. 지금 예.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지류 쪽이 지금 올라가는 거고, 오늘부터 내리는 거는 거의 경기 북부 쪽, 그다음에 강남, 그러니까 강북 쪽이죠. 그렇죠. 강북 쪽 위주로 지금 호우주의보들이 다 떠 있고, 그래서 아마 그쪽 수위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이거든요. 지금 저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뭐 포천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의정부도 거의 30mm 시간당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광명도 그렇습니다만. 광명, 뭐 남양주, 하남, 이런 쪽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쪽에 비가 많이 오면 한강 그 수계로 봤을 때는 어느 지역에 물이 불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강 본류 쪽에 잠수교 밑으로, 야. 예, 잠수교 밑으로 이제 수위들이 조금 오르는 편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북한의 환강댐 기습 방류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지금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군남댐이 2.48m고 방류량이 한 304 정도 되는데요. 예.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까지 경기 북부 쪽에 내린 강우에 의해서 수위가 오르고 내려가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인명대비 기준이 횡산 수위표에 우리가 저희 10분마다 수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연속해서 10cm 이상 수위가 오를 경우에는 방류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방류 기미가. 자, 그러면 북측에서 방류를 하는 거를 우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언제입니까? 그거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한에 우리가 숨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횡산 수위표하고 그 북쪽 위로 4월 5일댐이 1호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태풍 전망대에서 CCTV로 어느 정도 목측이 가능한 이긴 합니다만은 육안으로 가능합니다만 그 시야나 시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을 총 동원해서 예.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얼마나 빨리 알아내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피 속보도 좀 빨리 전달이 돼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이미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3번씩 군남 조절지에서 주민들 홍보를 하고 계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도 어느 정도 계속 잘 동의를 해주고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을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의주시하셔서 혹시 그 수자원공사라든지 관계기관에서 홍보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정보를 줄 때 잘 따라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물 많이 내려오나 하고 구경 갔다거나 그 근처에 계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효섭 수자원 정보센터장이었습니다. 자, 바쁘신데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교수님, 지금 이제 보니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태계원 쪽에 지금 홍수 경보가 지금 내려져 있고요,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지금 한강 쪽으로 물이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쪽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 조효섭 센터장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강에 잠수교가 이제 잠기느냐 안 잠기는가 하나 이제 관건이 됩니다. 일단 잠수교는 통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잠수교는 이제 잠기는 게
저 강북에 지금 왕숙천 우리가 바로 보는 게 중랑천이죠. 바로 그렇죠. 중랑천은 이제 의정부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쪽으로 오는 거. 그 위에 왕숙천이 이제 있습니다. 아하. 그 위쪽에. 예. 그래서 이제 남양주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오른쪽은 이제 탄천 쪽이죠. 예, 그렇죠. 탄천은 이제 저 가천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건데 과천 쪽에 저는 이제 비가 좀 적은가 봐요. 지금 예. 상황에서. 그럼 앞부분에 이제 왕숙천이라든지 중량교 쪽에서는 물이 높고 낮고는 그냥 반포 대교 아래 잠수교에서 거의 체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온 비로 봐서는 이제 아무래도 강북의 서쪽, 이쪽 북쪽, 예. 이쪽 쪽이 이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주의보 정도로는 예. 또 이제 위험 상태가 다시 한 단계 더 있으니까 예. 까지는 크게 이제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예. 이제 경계태세만 갖추고 있으면 예. 언제 이제 어떻게 피할까 안전할까 이런 이제 대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간당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좌상단에 보시면 시간당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10mm 이상인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낮은 지역을 위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지금 보십시오. 포천이 45mm, 지금 시간당 45mm의 비가 온 겁니다. 그리고 금천 지역도 40mm, 종로도 37mm의 비가 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요거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가 지금까지 300mm가 왔다. 그런데 한 사흘간, 나흘간 이것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 장대비가 막 쏟아져야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런지요. 국지성 호우가 왜 위험한지, 시간당 내리는 비가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강우로서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은 이제 강우 강도라 그러죠. 강도. 시간도 이제 강도가 얼마나 세냐 예. 이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누가 강우랑은 사실은 뭐 300m, 300mm, 500mm 이런 것들이 큰 양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피해를 주는 부분에서는 강도가 얼마냐 되느냐에 가장 그렇죠. 피해가 크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뭐 20에서 뭐 50mm 정도 이러면 이제 강도가 뭐 좀 큰 축에 속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지역 같은 데는 100mm 이상만 오면 거의 장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강도가 이제 굉장히 강해진다. 그게 이제 기후 변화 또 도시화죠. 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제 재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환경이 변화하는데도 우리는 옛날에 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침수가 한 2년 연속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평소에 예. 대규모 터널을 만든다든지 예. 안 그러면 또 지금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가 지하에 있다. 그럼 3층까지 올라가서 안전하다든지 예. 이런 상황 전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차도 마찬가지죠. 17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역삼역하고 서초역하고 그러면 가지 말라든지 이런 상황 전달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대비가 좀 덜 돼 있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만 한국방재학회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